때는 조선 숙종 말기, 한양의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영의정 최민준 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찔러 임금마저 그의 눈치를 살피는 허수아비 신세였지요. 이러한 암흑 같은 시기, 임금은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을 충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박진우 대감은 30년간 오직 나라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강직한 신하였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모두가 알았지만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선 그저 외로운 등불 같았지요. 그날 밤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박대감에게 임금의 밀서가 은밀히 전달되었습니다. 최민준의 세력이 날로 커져 과인의 목소리가 조정에 닿지 않는다. 경만이 과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신하이니 은밀히 저 역도를 견제할 방도를 찾아주시오. 주상의 간절한 부탁이지만 최민준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 어찌 손을 쓸 방도가 없구나. 최민준은 이미 조정의 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거미줄처럼 심어놓았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이용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제거해왔습니다. 박대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박대감은 답답한 마음에 갓을 눌러쓴 채 한양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설여서야 대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단 말인가. 최민준의 약점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때 왁자지껄한 시장 한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기 저 관상 보는 여인, 정말 용하다지 뭐야? 어제 최 참판댁마님이 다녀가셨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 성격까지 맞췄다지 않나. 앞날까지 훤히 내다본다니까. 그 여인 앞에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대. 그 말을 들은 박대감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면? 혹시 최민준을 상대할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보자. 시장 한쪽 낡았지만 정갈한 작은 가게. 문 앞에는 천기누설 금지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향 내음이 풍겨나왔습니다. 박대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인이 고요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대감님.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어찌 제 이름을? 서화는 박대감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대감님의 관상을 보니 미간은 깊게 찡그러져 있고 눈동자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허나 그 근심이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큰 뜻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또한 턱이 넓고 관록궁이 붉으니 필시 임금님과 관련된 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허, 어찌 그런 것까지. 정말 놀랍구려. 서화는 박대감을 안으로 안내한 후 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대감님의 인당은 어둡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직하니 큰 근심 속에 있으나 그 뜻이 정의롭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거대한 악의 세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소. 혹시 앞날을 보실 수 있다면 내가 어찌해야 할지 길을 알려줄 수 있겠소? 서화는 눈을 감고 잠시 집중하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기이합니다. 대감님의 관상에는 두 가지 기운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산이 작은 산을 억지로 덮으려 하는 흉한 기운입니다. 허나 다른 하나는 작은 산 아래 깊게 내린 뿌리가 서서히 큰 산을 무너뜨릴 길한 기운입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슨 뜻이오? 지금 조정의 큰 산 같은 세력이 작은 산들을 억누르고 있으나 작은 산들 아래 숨어있던 진실의 뿌리들이 하나씩 드러나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만 대감님의 관고를 보니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하며 그 동반자는 이미 대감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우 대감과 신비로운 관상가 서화의 운명적인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 최민준 세력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놀라운 통찰력과 박대감의 실행력이 결합되자 철옹성 같던 악의 세력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화는 최민준의 오른팔인 조승호 참판을 멀리서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감님, 조 참판의 관상을 멀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는 최민준의 신복 중의 신복인데 무엇이 보이던가? 그 자의 미간은 검게 물들었고 눈꼬리는 처졌으되 동자는 탐욕으로 번득입니다. 입술 아래 인중이 깊게 패었으니 이는 여색과 술에 빠져 큰 화를 당할 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내일이 정유일입니다. 그의 명궁을 보니 정유일의 주색으로 인해 혀가 꼬일 운세입니다. 반드시 기생집에 갈 것이니 대감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관상만으로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단 말인가? 관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모두 새겨져 있으니까요. 서화의 예언대로 다음 날 밤 조승호 참판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기생집에 나타났습니다. 박대감은 다른 손님인 척하며 구석에 앉았고 이내 술에 거나하게 취한 조 참판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것 아니겠는가? 복이라니 곧 우리 모두 더 큰 복을 받을 것이야. 최 대감님께서 청나라 대인들과 아주 큰일을 꾸미고 계시거든. 청나라와 큰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인가? 쉿. 사실 말인데 곧 이 조선 땅이 통째로 청나라의 안동도호부가 될 게야. 최 대감님께서 그리 약조하셨다. 뭐? 무슨 소리여?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뭐가 함부로야? 우리는 그때 되면 청나라의 관리가 되는 거지. 이 좁은 조선 땅의 벼슬아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박대감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민준이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대감은 서화의 조언에 따라 최민준을 직접 미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양 외곽의 한적한 기와집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최민준이 청나라 밀사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인, 약속하신 대로 저희가 조선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면 조선 팔도를 청나라 직할지로 편입시켜 주시는 겁니까? 물론이다. 너희들을 총독으로 임명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조선의 군사기밀, 곡물장부, 그리고 각 고을의 세금장부를 모두 넘겨야 한다.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호조판서 자리에 제 사람을 심어 놓았고 병조의 기밀도 곧 빼낼 수 있습니다. 좋다. 하지만 최근 박진우라는 자가 방해가 된다던데. 이런 일이 새어나가면 곤란하다. 걱정 마십시오. 곧 역적 혐의를 씌워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겠습니다. 박대감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최민준의 매국 행위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화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화 낭자의 말이 정확히 맞았소. 조참판이 실제로 그런 말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최민준이 직접 나라를 팔아넘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오. 역시 그랬군요. 최민준의 관상을 보니 이미 충신의 기상은 사라지고 간신의 상이 완연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조참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은 최민준의 장남, 최진혁 진사를 노려야 합니다. 그 자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쉽게 꼬리를 드러내지 않을 텐데. 그 자의 관상을 보니 눈썹은 짙고 눈가에 주름이 있으되 그 주름이 모두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코는 고드나 콧방울이 두터우니 효성이 지극한 상이지요. 그런데 그의 얼굴 왼쪽 광대뼈 위쪽, 즉 어머니 궁이 먹구름에 가린 달처럼 어둡게 흐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우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그런 것까지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오. 효심이 지나친 자는 어미 일이라면 분별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접근하면 분명 넘어올 것입니다. 다음 날 서화는 박대감과 함께 최진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최진사는 어머니의 병 때문에 몹시 초췌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 어머니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사님, 어머님의 병은 신장이 약해 생긴 것입니다. 얼굴의 기색을 보니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지도 않고. 하지만 이 병을 고치려면 매우 귀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성심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재료 중 하나가 사향노루의 백곡향입니다. 이것은 조선에서는 구할 수 없고 청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에서요? 실은 제 아버지께서 청나라 사신들과 자주 만나시는데 혹 부탁드리면 어떤 사신들인지 아시나요? 조정일을 의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청나라 대인들과 조선의 미래에 대해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곧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효심의 눈이 먼 최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매국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최민준의 또 다른 신복이자 병조에서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윤태수였습니다. 대감님, 윤태수의 관상을 보니 콧방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관자놀이에 푸른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이는 술을 극도로 탐하고 술버릇이 고약한 상입니다. 더욱이 인중이 비뚤어져 있으니 술에 취하면 평소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는 성격입니다. 마침 오늘이 그의 생일이더군요. 그날 밤 윤태수는 동료들과 큰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박대감은 우연을 가장해 그 술자리 근처에 자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도 다 최 대감님 덕분이야. 곧 우리는 모두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윤 영감, 목소리가 너무 크네. 뭐가 크다고? 최 대감님께서 청나라 군사들이 주둔할 지역을 미리 정해 놓으라고 하셨단 말이다. 이미 한강 이북의 모든 군사 요충지 지도를 청나라에 넘겼다고. 그뿐인 줄 아나. 각 지방 관하의 무기고 현황, 군량미 저장 위치까지 모조리 다 넘겼다니까. 크아! 박대감은 경악했습니다. 군사 기밀까지 넘기다니. 최민준의 매국 행위는 나라의 뿌리까지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박대감과 서화의 완벽한 협공이 계속되었습니다. 서화가 관상으로 상대의 약점과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면 박대감이 그것을 이용해 최민준 세력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최민준의 신복들이 하나둘씩 실각하면서 그의 세력은 눈에 띄게 약해져 갔습니다. 서한왕자 덕분에 최민준의 날개를 대부분 꺾었소. 정말 신통한 관상술이요. 관상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감님의 의지와 실행력이지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바로 그때 서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감님,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불길한 기운이라니? 우리가 이렇게 잘해나가고 있는데? 하늘의 기운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어요. 최민준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 같습니다. 서화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폐하! 청나라 사신께서 급히 오신다고 합니다. 청나라 사신이 이리 갑자기 무슨 일로? 최근 우리 조정의 역적들이 날뛰고 있다는 소문이 청나라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박진우와 그 무리들 말입니다.
최민주는 이미 청나라의 박대감을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거짓 정보를 흘려보낸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위압적인 모습의 청나라 사신이 대궐에 입궐했고 조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 중에 대청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는 두 나라의 의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신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조판서 박진우와 그 일당들이 대청을 모독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두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역적이다. 즉시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라. 하지만 그들이 정말 역적인지 확실한 증거가 임금도 대청의 뜻을 거스르려 하는 것이냐. 임금은 청나라의 압박에 못 이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박대감과 서하의 체포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려깃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하 낭작, 우리가 너무 성급했소. 최민준의 교활함을 과소평가했어. 결국 그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구려. 이제 우리는 역적으로 죽을 것이고 저 자는 마음껏 나라를 팔아넘길 것이오. 당신의 관상술도 이번엔 완전히 틀렸소. 대감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청나라 사신이 직접 우리를 처형하라 명령했는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오. 처음 뵈었을 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큰 산이 작은 산을 덮으려 하지만 작은 산 아래 깊은 뿌리가 결국 큰 산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뿌린 진실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민준의 가장 큰 실수는 청나라의 힘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 조선 신하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궁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원로 대신인 강대감이 다른 신하들을 모아놓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과연 조선의 신하인가? 아니면 청나라의 꼭두각시인가? 강대감, 무슨 일로 그리 흥분하시는지 눈을 뜨고 보시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 신하를 청나라 사신의 명령으로 죽이려 하고 있단 말이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하지만 박진우가 역적이라고. 역적. 그가 밝혀낸 것들을 생각해 보시오. 조참판의 부정부패, 최진사의 실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이오. 강 대감의 말에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 대감이 밝혀낸 사실들을 떠올려 보니 모든 것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민준이 청나라와 은밀히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바로 그것이오. 저 자가 과연 조선의 신하인가? 청나라의 앞잡이인가?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 갔는가?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신하를 청나라의 명령으로 죽인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청의 속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닙니까? 마침내 진실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강 대감을 필두로 한 신하들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폐하! 신들이 아뢰옵니다. 최민준이야말로 진짜 역적이옵니다. 이 역적들이 감히 청나라 사신님 앞에서 무슨 무례냐? 역적은 바로 너다, 최민준. 네가 청나라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가 다 있다. 그렇다. 조참판의 술자리 발언, 최진사의 실언, 그리고 내가 청나라 밀사와 은밀히 만난 것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거짓말이다. 나는 단지 상황이 급반전되자 청나라 사신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인이 조선의 임금이다. 조선 땅에서 조선의 신하를 다스리는 것은 과인의 권한이다. 바로 그때 궁지에 몰린 최민준이 스스로 정체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 됩니다. 청나라 사신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바친 군사기밀과 곡물 장부들을 모두 무시하시려는 겁니까? 들으셨습니까? 폐하. 저 자가 스스로 매국 행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가 어찌 우리나라의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봐라. 역적 최민준을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박진우 대감과 서한왕자를 즉시 석방하라.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청나라와 약속했다. 조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최민준은 체포되었고 청나라 사신은 쫓겨났습니다. 박대감과 서한은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대전에 섰습니다. 경들의 충해 덕분에 과인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조선이 큰 화를 면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모든 것은 서한왕자의 지혜 덕분입니다. 그대는 어찌 이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가? 폐하, 소인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읽었을 뿐이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새겨져 있사옵니다. 그렇습니다. 낭자가 처음 말한 대로 작은 산 아래 깊은 진실의 뿌리가 결국 거대한 거짓의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였지요. 그렇게 조선의 하늘에 다시 맑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후에 서한은 궁중의 관상가가 되어 임금을 도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해내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얼굴빛만 보고도 병든 백성의 병을 알아맞혀 치료해주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무죄를 밝혀주는 등 백성을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박진우 대감 역시 더욱 현명한 재상이 되어 나라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천기를 꿰뚫어보는 여인과 나라를 사랑한 신하. 그들의 지혜와 용기는 오늘날까지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우리